평소 과묵하기만 하던 메시가 결국 피파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나는 피파가 이따위 심판에게 월급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격이 없는. 평소 경기장 밖에서 신사답기로 유명한 메시가 월드컵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열린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8강전. 네덜란드는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 16강전에서는 미국을 3대1로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74년 월드컵에서 서독에 패배하며 준우승, 78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 패배하며 준우승,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에 패배하며 준우승. 화려한 준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또 다시 우승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토요일 호주와 경기를 승리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86년 월드컵 우승 이후 2차례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이후 3번이나 8강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78년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결승전에서 좌절시키고 14년 월드컵에서도 네덜란드를 4강에서 좌절시킵니다. 경기 시작 전 두 팀의 화려한 상대 전적뿐 아니라 네덜란드 지휘봉을 잡고 있는 루이스 반할 감독의 트래시 토크로도 두 팀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루이스 반할 감독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강점인 리오넬 메시가 네덜란드가 노릴 약점이 될 수 있다. 메시의 수비력 부족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메시의 약점을 파악했다. 경기 때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 금요일에 메시를 어떻게 막는지 보여주겠다. 라고 인터뷰하며 아르헨티나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 또 주목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라우즈 주심입니다. 잉글랜드 리그에 앤서니 테일러가 있다면 라리가에는 라우즈가 있다라는 말이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 있을 만큼 라우즈 주심은 악명이 높은데요. 평소 옐로카드 자판기라고 불리는 라우즈 주심은 기본적으로 판정 성향에 관대한 편이지만 선수가 말을 걸거나 몸을 건드리거나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면 즉각 카드를 주는 종잡을 수 없는 권위적인 심판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팬들은 그를 그라운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라우즈 심판의 레전드 모음을 잠시 살펴보시죠. 항의하려다가 심판이 라우즈인 것을 깨닫고 바로 사과하는 라리가 선수. 한 번에 4개의 카드를 남발하는 전설적인 장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다 옐로카드를 받는 선수. 한 번 더 항의하자 바로 레드카드를 꺼냅니다. 두 팀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반다이크도 메시도 아닌 라우즈 주심이었습니다. 라우즈 주심은 경기 시작부터 옐로카드로 시동을 걸더니 객관적 판단이 아닌 임의적인 기준으로 카드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경기가 과열되는 와중 라우즈 주심은 마침내 경기를 진흙탕으로 끌고 갑니다. 명백히 메시의 핸드볼 상황에서도 경고는커녕 휘슬을 불지도 않은 것인데요. 이에 네덜란드 선수들이 항의하자 또 다시 항의하는 선수들에게 카드를 뿌립니다. 경기 내내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관대한 판정에 불만을 가졌던 네덜란드 선수들은 결국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은 점점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라우즈 주심은 더욱 카드를 남발했습니다. 편파적인 판정 속에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성을 잃어갈 때쯤 아르헨티나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를 깊은 태클로 저지하면서 축구공을 네덜란드 벤치로 차버립니다.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은 두 팀은 결국 벤치 클리어링으로 번지고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맙니다. 과열된 상황 속에서 양팀 선수들 모두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스코어는 2대0으로 행운의 여신이 아르헨티나에게 웃어주는 상황. 후반 38분 네덜란드의 베고르스트 선수가 헤딩으로 희망의 불씨를 태웁니다. 연이은 경고와 벤치 클리어링으로 인해 넉넉한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황. 경기 종료를 1분 앞둔 시점에서 네덜란드는 마지막 프리킥을 시도합니다. 네덜란드는 완벽한 세트피스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두 팀은 연장전을 위한 잠깐의 휴식 시간에 또 다시 충돌하고 맙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두 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 아르헨티나가 3대2로 네덜란드를 꺾으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공정한 경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에서 진흙탕 같은 경기를 펼친 두 팀은 인터뷰에서 심판에게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메시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피파는 심판을 기용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우즈 심판의 수준은 월드컵 무대에 적절하지 않다. 네덜란드의 승부차기를 연이어 2번 막아내며 아르헨티나의 4강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골키퍼 에미 마르티네즈는 그 심판을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는 쓸모없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이번 매치를 역대 최악의 경기라고 뽑고 있는데요. 메시는 운이 좋다. 월드컵 주심은 메시에게 핸드볼로 인한 카드를 주지 않았다. 그는 월드컵 최악의 심판이다. 메시는 기록을 바꿨다. 속임수를 상징하는 아르헨티나의 파란색, 흰색 물결로 운동장이 뒤덮였다. 최악의 경기였다. 아르헨티나는 더럽게 경기했으며 심판은 경기를 통제하지 못했다. 적어도 2명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퇴장당해야 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메시의 우승을 위한 하나의 광고다.
메시는 팀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그는 팀을 진정시키지 않고 전략적으로 침대 축구를 했다. 그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번 월드컵은 최악이다. 노동자들의 사망과 인권 문제에도 쉬쉬했지만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이미 우승 트로피에 아르헨티나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아르헨티나에 비해 피파에게 돈을 덜 줬으며 피파의 수익금 중 일부가 메시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브라질이 탈락하면서 유일한 남미 팀이 된 아르헨티나. 메시는 결국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